자, 한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영역은 영역인데 enclosed 하게 되면 밀폐된, 그 밀폐된 영역의 압력이 pressure, 압력, 더 낮은 상황. 뭐보다는 더 낮나? 주변 영역의 그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색으로 쓸까? 여기서 말하는 대은 압력이다. pressur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밀폐된 영역이 있어. 이 밀폐된 영역의 압력이 주변 상황보다 더 낮을 때, 압력이 낮다라고 하니까 저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의 내부 공간은 저압이고, 그렇다면 주변 영역은 압력이 더 높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압이라고 하자고. 이 압력의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면서 형성되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압이라고 한다. 부압이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게 말하는 것이야? 레퍼토가 말하는 것이지, 그지? 프레퍼토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다, 좋아하다 그 뜻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밀폐된 영역 내부 공간이 저압이고 외부에 둘러싼 주변 영역은 전부 다 고압이라니까, 여러분들 상식에 근거하게 되면 힘이 어떻게 발휘가 되겠나? 당연히 고압 쪽에서 저압 쪽으로 힘이 발휘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만일 장벽 딱 가로막고 있던, 어떤 장벽? 두 개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깨진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물질, 어떤 영역의 물질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갈까? 아까 말했지, 힘은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발휘가 된다고. 힘이 발휘가 되다가 경계의 영역이 깨지게 되면 결국 고압 쪽에 있던 물질이 저압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던 물질이, 고압 지역에 있던 물질이 어느 지역으로, 저압 지역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다 밑에 있는 기름을 전달하는 이제 관, 송유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름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해저 송유관, 이게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면은 바로 부압 상태에 처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저압 상태를 따라서 기름이 막 흘러가게 되면은 이 송유관을 둘러싼 주변의 바다는 전부 다 고압 상태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균열이 생겨서 어디? 송유관에. 송유관이 만일 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송유관은 바닷물을 바깥으로 밀치게 되나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나.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힘이 발휘가 되니까 송유관은 바깥에 있는 바닷물을 안쪽으로 빨아들이게 되지. 안쪽으로 빨아들이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송유관에 바닷물이 차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밀쳐낸다가 아니라 가득 차다에 해당하는 필이 들어가야 된다고. 밀쳐내다가 아니라. 그러면 기름이 흘러야 될 송유관 안에 바닷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조건이 형성돼서 그러냐면 송유관과 주변 해안 지역이 부압 상태가 형성돼서 그렇지. 누가 봐도 앞에 문장은 원인이고 뒤에 문장은 결과야. 그러나 인과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번역되는 therefore 선택해야지, moreover를 선택하면 안 되지. moreover라고 하는 건 더욱이 게다가 라고 번역이 되면서 추가나 첨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 1번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해석해봐. 바다 밑에 있는 관, 기름을 수송하는 데 이용되는 관은 부압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관의 압력이 바다의 압력보다
부합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 낮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부합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합이 형성되고 여기서는 고합이 형성돼야 되는 거니까. 더 낮아야 된다.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은 상황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반대 시나리오보다. 아파짓이 반대라고 여러분들 알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아까와는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송유관 속에 있는 압력이 주변 바다의 압력에 비해서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반대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왜 하여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돼? 그러면 정반대 상황보다는 더 낫다라는 얘기인데 정반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나? 송유관 안은 고압이 되고 바다는 저압이 돼서 힘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이 방향으로 작용할 테고 이 상태에서 만일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바닷물이 송유관 안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되니까 송유관 안에 있던 기름이 바다로 유출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해양에 오염이 발생하겠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름이 바다로 빠져나가서 기름이 유출된다의 개념이 생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유출되다. 차단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송유관 안쪽에 있던 기름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서 유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해양의 오염 상태가 이루어진다. 되지? 자, 두 번째 사례. 그런데 부합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야 도시에서 물을 그것도 이제 드링킹이 들어갔으니까 음료겠지, 식수겠지. 사람들이 먹는 그 식수를 전달하는 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관에 손상이 생기잖아.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고압 아니다. 여기가 저압이었구나. 식수가 아니야. 이제 수도가 아니야. 고압. 균열이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식수관 밖에 있던 물질이 식수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하수. 어떤 지하수? 이미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 얘기는 결국 오염된 지하수를 빨아들인다 개념으로 가야 돼? 뱉어낸다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식수관이 오염된 지하수를 빨아들인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뱉어낸다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나? 그냥 있는 그대로 빨아들인다 그럴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수가 지하수로 오염이 돼서 더 이상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는 전부 다 뭐를 설치해 놓니? 계량기나 혹은 밸브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 이제 식수관이 깨졌다. 그렇게 되면 잽싸게 계량기나 밸브를 잠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식수관에로 들어왔던 오염된 지하수가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딱 그 공간에 이제 머물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쨌건 여기서는 뭘 얘기하나? 부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한다고. 압력차로 인한 고압과 저압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힘이 어디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지. 넘어가자고.